혈압과 당뇨, 내가 알아야 할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우리들의 문제인 혈압, 당뇨.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보다 오늘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밥 한 숟가락을 덜고 국물 한 모금 줄이고 식후에 10분 정도 걷는 행동이 쌓이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약을 먹고 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일 맛없는 음식만 먹고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은 한 집에 사는 형제입니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서로 다른 병처럼 보이지만 혈관이라는 같은 길을 함께 다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계속 압력을 받고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서서히 손상됩니다. 두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심장병, 뇌졸중, 콩팥병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는 혈당뿐 아니라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도 혈당, 혈압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 포털. 1. 밥은 굶지 말고 양과 순서를 바꾸세요. 옛말에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혈압, 당뇨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먹는 밥상입니다. 싱겁게 먹기,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우리 세대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국물을 반만 먹어도, 찌개 간을 살짝만 줄여도 나트륨 섭취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흰쌀밥 대신 잡곡밥, 이 혈당을 급격히 오르내리는 것을 막아주는데 잡곡만 한 것이 없습니다. 처음엔 낯설어도 며칠만 먹으면 금세 익숙해집니다. 과일도 적당히, 과일은 건강식이니 많이 먹어도 된다 생각하기 쉽지만 당뇨가 있다면 과당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 끼에 한 주먹 정도가 적당합니다. 당뇨가 있다고 밥을 무조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사를 거르면 다음 끼니에 과식하기 쉽고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는 사람은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식사는 되도록 일정한 시간에 알맞은 양을 드십시오.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의 양을 조금 줄이는 대신 채소와 단백질 반찬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할 때는 채소 반찬, 두부,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밥 순서로 천천히 드셔보세요. 접시의 절반은 채소이고 4분의 1은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은 밥이나 통곡물로 구성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도 맞지만 이제는 알맞게 먹는 밥이 보약입니다. 질병관리청 당뇨 환자의 식이요법. 2. 국물과 소스는 절반으로 줄이세요. 혈압 관리의 가장 큰 복병은 소금보다 국물과 가공식품입니다. 찌개, 국, 라면, 젓갈, 장아찌, 햄과 소시지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절반만 드십시오. 라면 스프는 적게 넣고 배달 음식에 딸려오는 소스는 부어서 먹기보다 살짝 찍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지만 혀도 교육이 됩니다. 23주만 지나면 예전에 먹던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짠맛이 아쉽다면 식초, 레몬, 마늘, 파, 후추 같은 향신료를 활용해 봅니다. 3. 식후 10분 걷기를 약속으로 정하세요.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부터 떠올리지만 가장 좋은 운동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10분만 걸어도 좋습니다. 하루 3번이면 30분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걷기를 일주일에 3일 이상 실천하고 가능하다면 탄력밴드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병 밀기 같은 근력 운동도 주 2회 정도 병행해 보십시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하면 혈당 조절과 체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당뇨 환자의 운동요법. 4.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록하세요. 혈압계와 혈당계는 우리를 혼내는 기계가 아니라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숫자가 높게 나왔다고 낙담 말고 어제 무엇을 먹었지? 잠은 잘 잤나? 약을 빠뜨리지는 않았나? 를 살펴보십시오. 혈압은 아침에는 기상 후 1시간 이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식사와 혈압약 복용 전에 재고, 저녁에는 잠들기 전에 측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한 번에 2차례 이상 측정해 평균을 기록하고 병원 방문 전 57일의 기록을 의료진에게 보여주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가정 혈압 측정 안내. 혈압과 혈당의 목표는 나이, 복용약, 콩팥 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른 사람의 숫자와 비교 말고 담당 의사와 나에게 맞는 목표를 정하십시오. 5.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수치가 좋아졌다고 약을 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약이 잘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처방약을 대신해서도 안 됩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고 어지럼증이나 저혈당 같은 이상 증상이 있으면 스스로 약을 조절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십시오. 식은땀, 손 떨림, 갑작스러운 허기, 두근거림, 집중력 저하가 나타나면 저혈당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를 거르거나 심하게 운동했을 때 생기기 쉬우므로 평소 대처법을 의료진에게 배우고 위험이 있은 분은 포도당 식품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삼키기 어렵다면 억지로 음식을 먹지 말고 의료진이나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저혈당 안내. 6. 잠이 보약이라는 옛말 틀리지 않았다. 바쁘게 살다 보면 수면 시간부터 줄이게 됩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혈압을 올리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뜨립니다. 하루 6, 7시간의 규칙적인 수면은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명을 은은하게 낮추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보세요. 사소해 보이지만 몸이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7. 스트레스, 웃음으로 날리기. 혈압과 당뇨는 몸의 병이지만 동시에 마음의 병이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확 오르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책임이 무거운 시기에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억지로라도 웃을 일을 만들려 합니다. 손주 재롱을 보거나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웃음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웃고 사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고 억지 웃음이라도 한 번 더 웃어보길 권합니다. 8. 정기적인 검진, 미루지 않기.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소홀해지기 쉬운 것이 바로 정기검진입니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몇 년을 미루다가 뒤늦게 큰 병을 발견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혈압과 혈당은 증상이 없어도 조용히 몸을 해치는 경우가 많기에 정기적으로 수치를 확인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에 혈압계 하나쯤 두고 아침 저녁으로 재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치며 나를 위한 작은 다짐.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낙담하던 그날,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삶 방식을 바꿔보자. 혈압과 당뇨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몸은 내가 보내는 정성을 잊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